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 양모 아동학대, 계부 계모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부 또는 양모라 함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 법적인 부모가 된 경우를 양부 또는 양모라고 합니다. 입양 당하는 쪽, 자식 쪽과 부모 쪽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서 합치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매우 어린 경우에는 그 자녀의 적극적인 의사가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부모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를 밝혀서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게 양부모입니다. 계부나 계모는 좀 달라요. A라는 남자랑 B라는 여자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A, B 사이에는 C라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B라는 여자가 빨리 죽습니다. 혹은 A와 B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C는 그대로 A가 기릅니다. 그러면은 A는 친부고 C는 친자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D라는 새로운 여자가 나와서 A랑 결혼을 합니다. D는 사실 C의 엄마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A가 좋아서 결혼했죠. 그러나 A와 D가 결혼하면서 이 D는 C 입장에서는 새엄마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이 D와 C를 계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양부 양모와는 달리 서로 간의 부모 자식이 되려는 적극적인 의사 때문에 부모 자식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양부 양모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한정에서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나 계부모는 친부모보다 불리하게 취급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양부모는 좀 낫지만 그래도 친부모보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친부모는 그래도 친부인데 저 사람이 학대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지 이렇지만 양부모나 계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당하면 친부모가 아니잖아. 애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괴롭혔겠어? 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에도 그렇잖아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더래요. 신데렐라를 구박하는 주체로도 계모가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부모가 아닌 자에 대해서 아이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편견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대응해야 돼요. 더 선명하게 대응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비록 피는 안 썼겠지만 얼마나 사랑했는지 강변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부모라 할지라도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키우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이를 사랑으로 길렀다는 것을 입증은 해야 되지만 나의 죄를 숨기기 위한 그런 뉘앙스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들은 이후에 이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혐의점을 벗어서 경찰에서부터 무죄 취지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검사 무혐의 처분, 법원 무죄 판결, 보호재판에서의 불처분 정도를 받을 수 있죠. 만약 계부모나 양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이와의 관계에도 아주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 계부모나 양부모가 공직 혹은 교사 등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적 커리어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설령 내 잘못이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크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서 반드시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부모 양부모의 사건의 경우 아이 진술 자체가 외부의 어른들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것은 아이가 못돼서 혹은 아이가 본인의 양부모나 계부모를 매우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특유의 거짓말을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더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은 실제로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까지 파악해서 수사기관에서 형사를, 검사를, 재판 단계에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덮어 씌워진 지금 이 혐의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